자, 오늘 할 게임 대역전 재판, 저번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사토가 되게 귀엽게 변호를 하고 있죠. 오두막은 갈대로 엮은 것이라 그 틈으로 안이 보였던 것입니다. 어째서 오두막 안을 엿보려고 생각하신 겁니까? 신문쟁이로서의 감이란 것이죠. 다른 이유 같은 건 없습니다. 안에 있는 건 아무리 죄인이라 해도 젊은 아녀자들이었는데 말입니다만. 아하! 이 마메모리를 수상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건가요? 아니, 변태로 만들 생각이다. 만들고 자시고 사진기를 가지고 엿보셨으니까요. 그게 아니죠, 눈내기 학생. 네? 안에 있던 건 특종 그것뿐, 오직 그것뿐이었던 겁니다. 연필을 사용하는데 손날 부분에 잉크가 묻어있네요. 연필로 글을 적고 있는데 특종엔 남자도 여자도 없다. 이건 마메모리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남자나 여자나 세상은 복잡하다만. 그래, 알아줬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증인, 오두막 안을 엿본 귀구는 무엇을 본 건가? 에이, 결과적으로는 마메모리의 감은 맞았던 겁니다. 갈대밭 사이로 안을 엿보니 오두막 안에 있던 여학생은 걸상에 앉아있던 영국 여자와 언쟁을 시작했다. 하오리님이 오두막에 들어간 걸 보신 겁니까? 예이, 엿보고 있던 마메모리 눈이 바짝 마를 정도로 분노에 휩싸여 있었죠. 그래서 언쟁이란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훔쳤다라든가 훔치지 않았다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의뢰인이 얘기했던 내용이네요. 그 독약에 대해서인가? 그 여학생이 긴 흑발을 곤두세우고 갑자기 영국 여자를 다그친 겁니다. 환한 머리칼, 하늘을 찌르다. 그야말로 여학생의 머리칼이 천장에 꽂혔다. 저자 기자보다 작가가 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구나. 하지만 그 여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처음 영어를 들은 일본인처럼. 작가라고 하기에는 예시를 잘못 드는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쨌든 피고인 여학생은 몹시 화가 난 것 같더군요. 머리에 피가 쏠려 그만 범행을 저질러버린 거군요. 이렇게 마메모리는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오! 다음 순간 여학생은 칼을 빼들고 영국 여자를 넘어뜨리더니 뒤를 푹! 좀 이상하네요. 찌를 거면은 그냥 찌르지 왜 넘어뜨리고 찔렀을까요? 그 순간 정말 보신 겁니까? 핫! 그 순간뿐만 아니라 마메모리는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지옥도를 이 눈으로 확실히 포착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키오짱 와쿠아입니다.
어? 어떤 거요? 여기에 사건 현장인 오두막에 상면도가 있다. 한편 증인이 목격한 사건의 흐름을 설명해 주실까? 다들 마메모리를 되게 좋아하시네. 좋습니다. 모든 것은 이 마메모리 메모 안에 전에 해천솔님도 그 역제 4에 나온 그 기자가 떠오른다고 그러셨었는데, 관찰자인 마메모리가 오두막을 들여다봤을 때 남자애가 자신을 3인칭으로 부른다? 이것도 쉽지 않은 친구네. 아, 나침이. 그 여자, 영국 여자는 분명 확실히 상태가 다 좋지 않군요. 오두막 안쪽 이 걸상에 앉아 있었죠. 아, 그거라면 피고인도 했었지. 안쪽 걸상에 앉아 비웃고 있었다 라는 것이었죠. 지금 마메모리가 증언 중입니다. 조용히 해주시죠. 너무 이쁜데 사토? 어쨌든 이 마메모리가 안을 살짝 엿본 다음 순간 그 흉악한 여학생이 오두막 안에 들어왔죠. 곧이어 두 사람은 오두막 한가운데서 격렬하게 말싸움을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얘기가 좀 다르네. 흉포한 여학생은 증언에서 피해자가 앉아서 말다툼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운데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흉포한 여학생은 덤벼들던 영국 여자를 아름답게 뒤집고 그 칼날은 하늘을 가르고 영국 여자의 등 뒤에서 번뜩 했었죠. 스사토 친구 아니랄까봐 스사토 넘기기로 한 방에 보내버렸구나. 구름 한 점 없는 진실을 전한다. 이것이 마메모리즘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메모리님, 당신은 그 무시무시한 광경을 갈대발 사이로 보았으면서 현장에 뛰어들어 사건을 막지도 않고 사진을 촬영하신 겁니까? 신문기자란 어떤 순간에도 관찰자여야만 하는 숙명인 겁니다. 그럼 제자의 분리과 말을 나눈 적도 없었다. 당연없죠. 관찰자는 그저 세계 밖에서 사건을 바라볼 뿐인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니까 재판장님 실례합니다만 뭔가 지금 기자님의 이 훌륭한 말은 아무래도 증언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코토바 씨도 변호사 하면은 잘하실 것 같네. 변호 측의 요청을 인정한다. 기자요, 지금 발언은 증언을 추가하도록. 니힐리즘이야말로 마메모리즘의 본질, 기록에 남기는 것도 재밌겠죠?
여자와 만나지도 않았다. 해천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긴 그냥 표시만 있고 잠깐. 어? 인물을 못 보네? 왜 지금 인물을 못 보지? 난 인물이 보고 싶은데? 이 HM이란 게 혹시 마메모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근데 인물 그 이름을 볼 수가 없네요. 아이고 잘못 눌렀다. 갈대밭 밖에서 사건 현장을 엿보았다. 지금의 증언이 진짜라면 그야말로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저 증인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 직감을 믿고 철저하게 추궁하면 된다. 업무조사로서 몇 번이나 내가 봐온 것처럼 말이지. 제시하기 전에 추궁을 다 해봅시다. 잡았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어째서 이름을 숨기고 경찰에 사진을 보낸 겁니까? 말 못한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모르겠군요. 신문기자라면 어째서 기사로 쓰지 않은 것인지 여쭙는 겁니다. 이 마메모리 남의 사정을 무신경하게 폭로해 기사로 쓰는 직업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건 비밀주의, 그것이 마메모리즘입니다. 거드름 피우지 말아주세요. 불타는 정의의 마음이 입 다무는 것을 참지 못한 거로. 왠지 추궁해도 쓰잘데기 없는 얘기만 할 것 같은데. 받아라. 마무리님, 저는 이때까지 계속 신문이란 거짓 없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대로 신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대흑신보의 빛나는 마크에 걸고. 이 마크가 펜에 박혀있는 마크구나. 그것이 어떤 의미론? 마메모리즘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기사를 쓰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네요. 뭐냐? 그 변죽을 울리는 말은 이 만년필 본 적이 없으십니까? 제가 아까 그 말을 했잖아요. 손날에 잉크가 묻어 있는데 볼펜이 아니라 연필로 기록하고 있다고. 이게 이유가 있었네. 살해당한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 그 몸통엔 주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HM이라고. 그래, 그건 물론 피고인 무라사메 하오리의 이니셜이지. 마메모리님,
이건 우연일까요? 당신의 이니셜 또한 HM이네요. 아! 헤이타 마메모리. 헤이타가 혹시 헤이터 이걸 바꿔서 헤이터라고 했나? 막 말도 안 돼. 마메모리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연필파입니다. 하지만 보아하니 마메모리님의 오른손 그리고 혓바닥에 그렇게 하는 거 그 원래 잉크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 얼룩은 검푸른 잉크처럼 보입니다만 보아하니 최근 어디선가 잃어버리신 것 같군요. 아끼던 만년필을. 말도 안 돼. 마메모리님, 당신은 사건 당시 제자의 불린님과 만난 것 아닙니까? 귀담아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트집에 지나지 않다. 그 말대로 확실히 나루오도라는 부금이 다르네요. 이 2에서는 그냥 이 부금을 쓰는 건가? 대흑신보는 마지막까지 단호하게 싸울 겁니다. HM이라는 이니셜 따위 별의 개수만큼 많다고. 하지만 당신 팔에 있는 마크는 부정할 수 없겠지. 별을 하나하나 센 정도로 변우 측은 한가지 않습니다. 뭣? 이 만년필엔 또 한 가지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주인을 가리키는 확실한 증거가. 좋다. 변호 측은 그 증거를 제시하도록. 제시가 아니라 확인을 눌렀네. 여기다. 이 만년필에는 마크가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본 적이 있으시겠죠, 마메모리님? 그거 대흑신보의 마크. 즉, 이 만년필의 주인은 대흑신보의 기자면서 이름의 이니셜이 HM인 사람. 아무래도 별의 개수는 꽤 줄어든 모양이네요. 자, 어떻습니까? 마메모리님. 제장. 빨리 해명하도록. 웃는다. 흑화하나? 이것이 대시몬의 방식인 거고, 선량한 시민의 사소한 비밀을 증거라는 폭력으로 마구 파헤친다. 지극히 정상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좋습니다. 이 마메모리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겠습니다. 그때 무시무시한 창극이 일어난 조금 전, 마메모리는 대중을 대표해 그 영국 여자와 회견을 한 것입니다. 회견? 듣지 못했다고, 기자놈! 그건 대체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그 여학생이 오두막에 들어와 잔인한 범행을 범하기 전이죠. 고작 2-3분 말을 주고받은 것뿐, 고작 그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죽였구나. 시시한 가십거리는 버려라. 그것이 만모리즘입니다. 본 법정은 그 회견을 간과할 수 없다.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지? 혼자서 말할 수 없다?
조금 전에 증인 나침의 소세키 씨를 불러주시죠. 소세키? 마메모리 메모에 의하면 그 작가공은 사소한 것으로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타인의 비밀은 용서 못한다. 그것 또한 마메모리즘. 좋다. 이 증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경비요. 아까 증인을 증언대로. 소세키님이 비밀을 숨기시다니. 그 여성을 취재하려 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래서 얌전히 오두막을 나왔습니다. 그 후에 갈대밭 사이로 엿보고 있었더니 사건이 일어나고 증인들이 달려왔죠. 형사는 피해자가 맥이 짚이는 걸 보고 구조를 이끌어 갔습니다. 몇 분 이내에 절명했다고 하니까 맥이 짚히는 게 맞겠네요. 그때 이 작가 공인 쓰러진 여자에게 어떤 중요한 질문을 했었죠. 작가 공은 그걸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마메모리는 그걸 고발하고자 합니다. 뭐라? 피해자가 의식을 찾았었다고? 응? 뭐? 게다가 증인은 피해자에게 질문을 했다고? 뭐? 확실히. 예. 그리고 피해자는 질문에 확실히 답을 했었죠. 바로 피고인을 고발한다는 답을. 고발한다? 듣지 못했어. 야우치 듣지 못했다고. 이 자식 총구석 작가 어째서 지금까지 말을 안 한 거야? 소생가 대화라니 당치도 않소. 확실히 피해자인 영국 레이디에게 질문을 하긴 했소만 이미 그녀는 말도 못하고 그 의식도 확실하지 않아서. 그럼 변호사요, 신문을 명한다. 가차없이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도록.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거절당했다. 왜 거절당했지? 취재란 말씀입니까? 물론 9개월 전 그 사건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었죠. 존 H. 왓슨 박사 살인사건 말입니까? 마메모리 인사치레 대신 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짜로 어째서 왓슨 씨를 죽인 겁니까? 라고. 꽤 엄청난 인사치레 대신 이었네요. 어떤 질문이든 뭘 먹을지 묻는 것처럼 가볍게. 그것이 선배 기자에게 배운 가르침이죠. 저는 그것이 마메모리즘이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선배 기자한테 배운 거구나. 예측을 할 수가 없네. 그래서 제자의 블릿은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고작 한마디. 비밀은 여자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이런 말은 참 많이 일본 애니 같은 거 보면 저런 말 되게 많이 하네. 마메몰이 물러날 수밖에 없었죠. 뭔가 지금 한 가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물러날 때는 댄스홀에서 춤추듯이 가볍게. 그것이 선배 기자에게 배운 가르침이죠. 그 후 갈대밭 사이로 엿보고 있었더니 사건이 일어났다. 취재를 거절당했는데도 꽤 집념이 강하시네요. 집념과 열정의 아들, 그것이 마메모리 입죠. 물러난 것처럼 속여 상대가 방심했을 때 특종은 싹 틔우고 한아름 꽃을 피운다. 사실 증인은 그런 식으로 특종을 따냈던 거로, 뭐 총구석 학생에게는 뼈아픈 증거품이 됐지만 말이죠. 하지만 그 덕에 이 증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머리를 찾아낸 이상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기공이 본 것 원하는 대로 말해보시지. 맡겨주십시오. 이 마을머리 군침이 도는군요. 맥을 짚고 구조를 부르러 갔다. 잠깐! 그때 소에키님께서는 현장에 있었던 오두막에 남으셨습니까? 예예. 애초에 이 작가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눈도 떨고 무릎은 우스꽝스럽게 사람이 죽었는데 그걸 놀리네. 어쩔 수 없지 않소. 무엇보다 선생, 이국의 대수도에서 머릿속 깊이 박힌 사실이 있소. 사건은 즉 감옥. 분명 이건 소생이 체포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식은땀의 바다에 빠진 것처럼 숨도 못 쉬었어. 조세키님, 런던에서의 강렬한 경험에 충격을 받으신 것 같네. 불안해 죽을 것 같아 소생은 조용히 연부를 외우고 있었어. 태, 즉, 시, 공. 이것이야말로 반야신경. 법정에 연불이 메아리치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함죠. 그때 이 작가공은 쓰러진 여자에게 어떤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인지 들었습니까? 그건 역시 당사자에게 듣는 게 좋겠군요. 진짜 뭘 물어봤을까? 소생은 그때 파도 치는 곳에서 개와 장난을 치고 해변에서 모래산을 쌓고 있었어. 큰 어른이 굉장히 느긋하게 놀고 있었군. 큰 어른도 그렇게 놀 수 있지. 동심이 있을 수 있잖아. 그때 오두막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여학생의 절규가. 하오리님이 달려가 보니 피해자는 쓰러져 있고 그 너머에 비구인이 섰어. 그걸 보고 호소나가 형사는 바로 도움을 요청하러 오두막을 나가고, 다음 순간 쓰러진 레이디가 갑자기 신음을 낸 것이외다. 개명하신 잭스퍼로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소생 깜짝 놀라. 정말인지 레이디보다 먼저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수에키님께서는 무엇을 여쭈었던 겁니까? 누구에게 당했소라고. 오, 확실한 질문을 했네요. 그래서 피해자는 뭐라고 답했는가?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 말도 없었소이다. 그죠? 증언대의 선차가 말을 흐리는 것 따위 용서할 수 없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을 전부 숨김없이 증언에 추가하도록. 좀 진정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바들바들 떠는데요? 아무나 하지 못했다. 범인이 누군지 물어보신 겁니까? 이런 속담이 있어. 묻는 것은 한때의 수치, 묻지 않는 것은 평생의 수치. 소생 영국 제국에서 2번 범인 취급받은 뒤 왜 2번이지? 한 번 아닌가? 별 심한 것이 있어. 이번에야말로 부끄러워 말고 전부 물어보리라고. 하지만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군. 분명 그 영국 여자 소생이 새우 등에 수염난 일본인이라 무시한 게 틀림없소. 소세키님 완전히 영국 혐오가 생기신 것 같아. 그의 유학 보고서를 읽어보니 이해가 되더구나. 이걸 또 이해해줬네요. 하지만 그 영국 여자는 결국 무시했던 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 작가고? 아! 그렇소. 뭐 확실히 반응은 있었소. 단지 손가락을 떨면서 그 피고인을 가리키는 걸 보았소. 피고인이 아니다. 피고인의 뒤를 가리킨 거다. 오케이. 아, 추궁했어야 되는데. 어쩐지 옛날에 네가 떠오르는구나. 제가 옛날에 저랬습니까? 그건 둘째치고 사토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던 거야. 계좌의 분릿이 하오리님을 가르쳤다. 쉐키님, 정말입니까? 이건 그 진심으로 말하기 어려웠소만 우리가 현장인 오두막에 발을 디뎠을 때 눈앞에 영국 레이디가 쓰러져 있었고 그 너머에 여학생이 서 있었어. 소생이 누군가에게 찔린 거요? 라고 물으니 그 레이디는 오, 손이 나왔네요. 마작 힘을 짜내 몸을 일으켜 손가락으로 오두막 안쪽을 가리켰어. 잠깐만요. 또 이상한데? 근데 왜 사진은 또 왜 시체가 반대를 보고 있을까요? 갑자기 이게 생각났네? 사건 현장이 달라졌잖아. 그리고 그 방향에 있던 건 저 여학생뿐이었어.
그런 증인 어째서 아까는 그것을 증언하지 않았는가? 아니요. 너요. 증언은 일본어로 말하더라. 확실히 영국 레이디는 그때 손가락으로 모두 안쪽을 가리켰어. 허나 그 손끝은 부들부들 떨고 있어서 덤으로 수생도 부들부들 떨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손끝은 여학생을 살짝 비껴난 것 같기도, 아니 꽤 상당히 비껴났다고 생각했어. 오히려 아무도 없는 오두막의 안쪽 벽을 가리키는 것 같았어. 소에키님의 기억도 피해의 손끝도 애매했다는 건가요? 그렇소, 그거 애매. 선생은 애매한 것이 왜다. 지금이야말로 이걸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재판장 각하. 다소 의식이 흐려졌어도 거의 손끝이 비껴나갔다고 해도 거의 손끝이 비껴나갔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레이디가 피고인을 고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면 이처럼 피해자가 가리킨 방향에는 피고인밖에 없었습니다. 저 여학생만이 피해자를 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확실히 그 말이 맞다. 그 밖의 가능성이 없는 이상 결론이 나왔다는 거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아무래도 내일의 신문 제목이 정해졌군요. 미소년 변호사 가녀하게 치다 92포인트 크기 호외로 모두가 스사토를 미소년이라고 한다. 스사토? 이건 굉장히 위험하구나. 여기서 진범의 이름을 증거와 함께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이 심리는 지금 확실히 끝나버린다. 그건 무리입니다. 애초에 저희는 아직 범행 방법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무리라도 할 수밖에 없다. 생각해내거라. 지금까지 들은 모든 정보를. 그 안에 반드시 단서가 있을 거다. 영국 여자는 오두막 안에 걸상에 앉아 내 말을 듣고 있었어. 그리고 다음 순간 그 여자는 앉아있던 걸상에 흔적거리며 일어났더니 눈앞에서 쓰러졌어. 등 뒤에 작은 칼이 박혀 있었어. 닫혀있던 오두막 안 어떻게 피해자를 찔렀는지 지금까지 들은 정보 중에 답이 있을 거야. 압은 전부 알고 있다. 아무래도 변호 측의 반론은 없는 것 같고, 귀엽게 생긴 총구석 학생치곤 잘한 편이지요. 그럼 지금부터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이 순간이 운명을 결정하는 분기점. 입증하지 못한다면 끝장이야. 진범은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피해자를 찌른 것인가 입증할 수 있다. 이해했어. 부디 기다려주십시오. 재판장 각하. 무슨 일이지 변호사요? 변호 측은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최후의 힘을 짜내서 무엇을 고발하려고 했는지, 그 또한 한 가지 가능성을 다른 가능성이라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 한 명 더 있었던 겁니다. 범행이 가능했던 사람이 뭐라고? 그리고 피해자는 그자를 고발한 겁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그 떨리는 손가락으로 말도 안 돼. 헛소리를. 좋다.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변호 측의 주장을 고하도록 변호사 나루도 류타로요. 넵. 귀군에게 지적을 명한다. 그자는 여기입니다. 나루도라고 불리면서 이 자리에서 물러설 순 없어. 사토 진심으로 약간 존경하고 있구나. 피해자를 찌른 범인은 물론 이곳이었던 겁니다. 그곳은 현장인 오두막의 바깥 아닌가? 뭐라고? 정숙히. 하지만 변호사공 역시 그건 앞뒤가 맞지 않소. 애초에 그곳은 이 마메모리가 숨어있던 장소. 범인은 코빼기도 안 보였다. 그리고 마메모리는 단언합니다. 그 말대로 애초에 범인이 오두막 바깥에 있었다면 피해자를 찌를 수 있을 리가 없지 않나. 외람은 되지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그 방법이 쓰였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적당히 해라. 변호사의 고발은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다. 그럼 다음 증거의 제시를 명한다. 오두막이 바깥에 있던 자가 피해자를 찌른 방법을 가리킨 증거란 이걸 제시해보기는 했지만 어째서 이게 증거품이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이게 빵꾸가 뚫렸다는 증거잖아. 너는 이 증거품이 피해자를 찌른 방법을 가리킨다는 말인 건가? 가리키고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잘도 좋게 굴러갈 리가 있나? 내가 말한 대로 분명 만약 범인이 오두막 바깥에서 피해자를 찔렸다면 그 흔적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두막에 남아있는 흔적. 그래, 한번 자세히 봐보자. 사실 좀 대충 찍긴 했거든요. 배경? 이건가? 이 사진인가? 등기에 한 번 깊게 찔림, 폐까지 이르는 상처로 인해 출혈사.
받아라. 이 사진은 되는구나. 아. 왜 이 사진은 되고 그 사진은 안 되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건 사건 현장을 가리킨 사진? 여기에 확실히 찍혀 있습니다. 오두막 바깥에서 벌어진 범행의 흔적이. 말도 안 돼. 글로건 어디에도 안 보이지 않느냐? 그건 과연 그럴까요? 보안이 눈치채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다시 한번 변호사에게 지적을 명한다. 여기를 봐주십시오. 갈대발에 날붙이를 찔러넣은 듯한 흔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 이 아우지 보이지 않는다고! 확실히 현장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갈대발 사이의 틈은 넓으니 거기로 작은 칼날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설마. 그렇습니다. 범인은 현장의 바깥에서 피해를 찌른 겁니다. 아!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한 명.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오두막 바깥에 있었던 인물. 만무리 헤이타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반직스 부금인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서 나오네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군. 사진을 잘 봐라.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곳은 오두막 한가운데이지 않나. 갈대발 사이로 등 뒤를 노리고 흉기를 던졌다고 말할 셈이냐? 그렇게까지 할 필요 따윈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을 피고인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작은 오두막에서 저는 영국 여자를 추궁했어요. 그 여자는 오두막 안쪽에 거의상에 앉아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어. 벌상에? 여기서 다시 한번 아까 사진을 봐주시지요. 갈대발의 흔적이 남아있는 위치는 마침 걸상에 앉은 사람의 등 뒤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아, 그럼 피해자는 걸상에 앉아 있었을 때 갈대발 너머에서 찔렸던 겁니다. 찔린 제자의 분릿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말도 하지 못한 채 쓰러진 겁니다. 피고인 하울린의 눈앞에서 맞아, 마메모리는 뭐 자리를 바꿔서 뭐 안쪽을 가리켰다 뭐 이러는데, 근데 그건 소세키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게 한 번 어떻게 시체의 방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이 그때 오두막 안에서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아직 안 끝날 것 같아요, 이대로. 그 침묵 인정했다고 봐도 괜찮겠지요? 말도 안 돼. 거기까지. 아무래도 바로 지금 저 증인이 범행을 인정했다. 그럼 법정은 드디어 진실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즉, 피고인 무라사메 하오리는 무죄였다고. 드디어.
아직 안 끝난 것 같은데. 밝혀냈어.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자랑스러웠던 적은 처음이구나. 거짓말이야. 이 아우지 타케츠키 치가 개와 머리에 황폐해진 돼지 싹 틔운 희망의 씨앗 그것이 환상이었다니 결코 인정할 수는. 데이지몬은 이상의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부터 역시 한 번 더 나올 줄 알았다. 이거야 원 유쾌하군. 이것이 우리나라 사법의 정점 대시원의 판결이라는 겁니까? 선량한 시민을 언론의 탄압을 가해 죄인으로 만드는 대폭거. 하지만 오두막 바깥에서 갈대발 사이로 찌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던 건 당신뿐이었다. 매우 논리적인 입증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영국 여자가 어디서 찔렸는지 말이죠. 진짜서 그게 어떻다는 거죠? 이제 와서? 그 레이디가 어디서 어떻게 찔렸는지 아니 애초에 이제 와서 찔린 것조차 상관이 없다고요. 왜냐면 이 심리는 이미 크게 상황이 변했으니 말이죠. 이게 또 무슨 소리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상황이 변했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학생님.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신의 손에 의해서. 증인이 측의 말 설명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독말입니다. 그럼 한 가지 교수공을 취재해 볼까요? 그날 당신의 연구실에서 개발 중인 극약을 도난당했죠. 피해자의 몸에 그 독이 퍼져 있었다. 그건 틀림없는 거죠. 그 말대로. 하긴 칼날에서는 독이 나오지 않았어. 근데 이 증상, 두 눈의 동공에 극도로 수축한 것은 독의 증상이 맞아요. 그래서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는 독을 먹은 건 맞지만 살이 찔려 죽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려는 건가? 생각해보면 이거 조사를 안 했네. 라벨이 이국의 언어로 무언가 쓰여져 있습니다. 독일어니까 영어를 잘하는더라도 읽을 수 없겠지. 저희는 일본인이 약이라고 쓰는 건 어떻습니까? 의학용어는 기본적으로 독일어라 이렇게 쓰기도 한다만 확실히 일본어로 써도 좋을 것 같고 약이든 어찌됐든 간에 뭐야 그냥 부녀 만담이었잖아. 이건 피해자의 혈흔이구나. 역시 생생합니다. 저로서는 빨리 물세탁을 하고 싶은 기분입니다. 왜 본인의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야?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너답구나. 그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중요한 그런 대화는 안 하네요. 이 독에 의해 사망했다면 시체 동을 수축하게 됩니다. 그건 즉 이런 말인 거죠? 등 뒤에서 칼에 찔리기 전에 이미 피해자의 몸에 독이 퍼져 있었다. 네? 공공이 수축되어 있는 이상 확실히 그렇게 됩니다. 이미 죽었을 경우 독의 효과가 나타날 리 없으니까요.
마른 세수 한 방에 그냥 표정이 다시 좋아졌네요. 역시 수도가 자랑하는 신문기자 015구만. 그렇다. 누가 궁디를 마구 찔렀든 간에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왜냐면 이 영국 여자의 목숨을 빼앗은 건 극약이었기에. 있어. 하지만 그거라면 독을 흉기의 칼날에 바르면 탁탁탁탁탁 잊은 거냐? 김구석 학생? 아까 휴정 중 미코토바 연구실에 협력을 받았던 검사. 흉기의 칼날에선 도난당한 맹독의 흔적 따윈 없었다. 즉 변사공이 득이양양하게 입증한 사실은 사건의 핵심으로부터 한 걸음 특종급으로 벗어나 있었다. 그런 걸로 괜찮으신지요? 안 돼!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일단 검시 기록에는 출혈살 때문에 죽었다, 출혈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독이 없는 독이 좀 난감하네. 맹독은 대체 어떻게 피자의 체내에 들어갔는가? 단순히 생각하면 이불을 먹었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먹었다? 사진을 확인해 보시죠. 이처럼 현장에는 탄산수 보틀과 유리잔이 모래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맹독은 여기를 침입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독을 먹였다. 이런 그 늠름한 눈, 정말 안방에 전하기 딱 좋은 눈이군요. 이야, 귀엽게 마매머리를 쳐다봐도 소용없다고요? 애초에 이 세상에서 단 한 명, 이 마매머리만은 그 여자에게 독을 먹일 수 없다고 그렇게 입증되었으니까 말이죠. 어째서 그렇게 되는? 나 혼자 잊어버리셨나? 그걸 입증해 준 것도 다름 아니? 당신이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이지? 이런 그 흔들리는 눈동자, 정말 안방에 전하기 딱 좋은 눈이군요. 와니 이점에서 심리를 끝낼 수 없는 것. 왜 못 먹지? 남자 말머리 신문쟁이로서 예나 지금이나 도망치지 않고 숨지도 않습니다. 확실히 저는 영국 여자를 찔렀습니다. 그 사실이 무죄를 입증하고 있죠. 이거 시약이 막 그런 거 아닐까요? 뭐 먹어도 사실 안 죽어. 근데
모르겠다. 적은 약이지만 2배 되거나 날부치에 바른 뒤 찔러서 수초 뒤에 죽음에 이르게 한다. 오, 졸려. 상당히 졸리네요. 어쨌든 독을 먹이면은 찌를 이유가 없다. 그거는 맞는 말이야. 독만 먹여도 충분히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인정하시는 거군요. 발대발 사이로 등을 찌르는 건. 갑자기 너무 졸린데요? 무력한 일본 정부 대신에 매듭 지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유죄라고 판단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가 사적 제재했단 거 아니야. 칼 찔러서. 안무보다 먼저 결착을 지었다? 저희 존경스러운 가녀린 여학생이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죽였으니까 나는 쟤를 존경하고 제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식이네. 안 되겠다. 그녀는 그 영국 여자에게 맹독을 먹여 숨통을 끊었다. 덕분에 이 만무리는 살인자가 되지 않고 끝났었죠. 확실히 맹독을 먹였다면 그 뒤에 그저 죽음을 기다리면 될 뿐. 그 이후 또다시 굳이 등 뒤를 찌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제는 독과는 관계없다. 그야말로 명쾌한 논리로군요. 그래요. 여러분은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시원 만세! 여기까지 밀어붙였는데 놓치고 마는 건가? 짝! 잠깐 직원이 늘어났으니 나는 신문을 할 권리가 있다. 네. 허우. 숨 들이쉬는 것도 디테일이 좋네. 잠깐! 제 독은 먹이지 않았던 겁니까? 그래요. 벤트를 조인 뒤에 멜빵을 매는 겨 있죠.
먼저 피고인이 독을 먹이고 이어서 증인이 찔렀다. 당연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살인을 저지른 건 피고인이다. 그것이 법이라는 거다. 공부됐나? 중고등 학생? 하지만 2번 연속 살해당한 피해자에겐 재난이었군요. 그때 영국 여학생과 영국 여자의 말싸움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무슨 내용의 대화를 했지? 9개월 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하울이는 그때 독약 훔쳐갔지 이 얘기하고 있었어. 증언서가 없나? 뭐야, 증언서가 없네. 존 H. 왓슨. 미코토바 교수가 영국에서 초빙한 의학 박사로. 하지만 영국 여자는 그걸 비웃고 말았습니다. 그는 상하이에 있는 영사재판소에서 재판받기로 되어 있었다만 어차피 판결은 무죄. 그 뒤엔 그냥 영국에 돌아가는 건 명백했지. 피고인은 분해 보였습니다. 본인 제가 한심해. 하울이? 방금 증언 도저히 승복할 수 없습니다. 하울이님, 이 자식 피고인 주제 어딜 나서는 거냐? 그 말대로네요. 지금은 이 마매물이 증언 시간 조용히 해주시죠. 하지만 이자의 말은 엉터리의 극치인걸요. 여기 서투장 부탁이야. 나 신문 중이다. 피고인은 즉시 자리로 돌아가도록. 재판이야 그까? 우리 부탁드립니다. 이 기자님이라고 확실히 결백한 증인은 아닙니다. 그래요, 더러운 거짓말 투성이에 속이 시커먼 엿보기 악마라고요. 엿보기의 악마. 좀 말이 지나치시군요. 부디 피고있는 말도 들어주십시오. 재판장 각각 귀를 기울일 필요 따윈 없습니다. 너 측 주장을 인정한다. 본 법정은 이것을 마지막 증언 신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례적인 일인 다만 피고인 그대의 주장을 고하도록.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은 극약 말입니까? 그 영국 여자가 훔쳐갔다고 의심했어요. 애초에 9개월 전의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확실히 미스 블릿은 극약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비 개발 중인 약품을 그렇게 쉽게 훔칠 수는 없을 것 같다만. 네, 연구실의 방문자는 모두 철저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저희 눈을 속여 손에 넣었다 해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려웠을 겁니다. 대담 중에 소생이 집요하게 묻자 그 약을 보여줬소만. 그 이후 연구실에서 나갈 때 온몸을 샅샅이 뒤졌어. 미스 블릿이 그에 대해 말해버려서 말이죠. 수에키스도 이상한 흥미를 보이셔서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린 겁니다.
물론 맹동인 것 이외의 정보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몇 명 없소. 맹독에 대해선 매우 끔찍한 기억이 있어서 말이야. 한번 보고 안심하고 싶었소이다. 아시지 않소? 어쨌든 소세키가 왜 독에 대한 그게 있지? 어쨌든 그 독에 대해 저는 그분과 얘기는 나눴습니다. 아니야, 그 약물이 사용된 사건이 일어난다면 연구실뿐만 아니라 본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까지 휘말리는 대사건으로 커질 거다라고. 그래서 제자의 분릿은 뭐라고? I don't know. 모른다고 그 아름다운 이수를 일그러뜨렸습니다. 그런데 마메우리 기자, 잠깐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지 않네요. 보시는 대로 바쁨의 극치입니다. 그때 당신은 오두막 밖에서 모두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 기사를 쓴 건 아닙니까? 수도 용맹대학 의학부 연구실에서 극약을 도난당. 오늘 아침 대흑신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너무나도 정보가 자세하고 정확합니다. 당신이 쓴 것이죠. 글쎄, 마면몰이 무슨 말인지. 아, 확실히 이 기사 내용, 그때 그 여자와 나눈 대화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만물이님 어떻습니까? 기자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만모리즘입니다. 오하니 아버지 생각대로 마을몰이님은 그때 오두막 밖에서 듣는 정보를 바탕으로 기사를 쓴 것 같아. 아, 그런가? 당신 그 일을 숨기기 위해 그 일? 내가 말싸움을 했다는 저애랑 거짓말을 한 거로군요. 닥쳐, 만모리는 저열하지 않아. 뭘 숨기려고 했던 건데? 여학생 따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진실을 변하지 않는다. 재판장님, 이 만모리 확실히 증언하죠. 거의 다 몰아넣었다. 숨이 찬다. 어쨌든 독을 먹인 자가 다시 찌를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독의 효능이 의심되어 결정타를 날렸다라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네? 막 나온 중화소바에 맛도 안 보고 후추를 뿌리는 것 같은 복거라고요. 진짜 예시 못 든다. 저는 이렇게 보여도 갑자기 후추를 뿌리는 파지만요. 피해자가 그 약을 먹었다면 몇 분 안에 죽음이 찾아왔을 거야. 그런데 굳이 다시 한번 찔러 죽여버렸다니. 거기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저 여자가 피해자에게 독을 먹었다면 당연히 하오리 양이 그 오두막을 반모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고. 아,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기자가 오두막에서 나오고 피해자를 찌를 때까지 한 가지 상황이 큰 변화가 있었다는. 일단 시체 위치가, 시체 방향이 달라졌어. 그거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볼펜에 그 만년필에 잉크가 없단 말이야. 제 생각에는 만년필에 잉크가 없다는 게 신체 검사를 피하기 위해 만년필 안에 독약을 넣고 나와서 그걸 어떤 수를 써서 먹였어. 그리고 시체 방향으로 돌려놓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확실하게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는 제자의 분리과 무라사메 양의 말씀을 들은 거다.
마무리님은 그때 처음으로 독의 자세한 정보를 알았어. 거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걸까? 처음에는 몰랐어. 그 독의 의미. 그러다가 말다툼하는 걸 듣고 그제서야 독의 의미를 알아낸 거야. 독을 먹였는데 내가 찌를 필요는 없다. 확실히 제대로된 주장인 것처럼 들리는 것. 하지만 저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독을 먹인 뒤 찌른 이유, 그것은 제시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새로운 길이 보일 거다. 이 냉독을 아주 적은 양이라도 입에 대거나 날붙이에 바른 다음 찔려서 체내에 들어가면 몇 분 뒤 죽음에 이른다. 칼로 찌르자마자 만년필에 액체 뿌린 거 아니야? 다신 찌를 이유가 없다. 만년필 때문인가? 만년필에 시선 돌리기. 만년필. 마무리님은 그때 처음으로 독의 자세한 정보를 알았어.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처음으로 알았다. 독을 먹였는데 걔가 찌를 필요가 없다. 확실히
제대로 된 전술들. 어떻게 하지?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다시는 찌를 필요가 없더라. 뭘까? 뭐가 문제일까? 독을 먹인 자에게 다칠 이유가 없다. 독을 먹인 자가 다칠 이유는 없다. 이거 아니야. 날붙이를 바른 다음에 찌르기. 이에 있어. 와, 진짜 긴가민가 해갖고는 안 고르고 있었는데 이게 맞네. 이 기사에 쓰인 정보는 전부 오두막에서 엿들은 것이죠? 애초에 우리가 연구실에서 봤을 땐 대단한 맹독이라고밖에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오리님은 오두막에 들어가서 바로 피자와 말싸움을 하셨습니다. 즉, 하오리님이 피에게 독을 먹일 수는 없습니다. 만무리님은 남김없이 모든 걸 엿보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하오리님이 독을 넣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셨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분릿이 독을 먹었다는 건 무르스메 양이 오두막에 들어가기 전이 되겠군요.
오두막 안에서 저희는 그 약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말머리님은 무시무시한 정보를 들은 겁니다. 무시무시한? 대체 무슨 말이냐? 신문기사에 쓰여있는 대로입니다. 독은 극비로 개발 중인 것으로 어디에서나 수입할 수 없다. 어디에서도는 물론 제 연구실 말고는 존재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독을 사용하려면 명백한 흔적이 남는다. 동공이 극도로 수축. 한쪽에 알 수 없는 특징입니다. 비슷한 증상을 띠는 독이 있지만 검출 안 되는 심약이라면 다르죠. 즉 피해자가 독에 목숨을 잃는다면 용의자는 한순간에 좁혀집니다. 제 연구실의 직원은 모두 그 약품의 특징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러 위험을 감수하고 범행에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무라사메양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독을 먹인 범인은 그 특성을 몰랐던 일반인이라는 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입니다. 말무리 헤이타님. 이번에 진짜 끝인가? 나의 보름을 타파해준 엔딩인가? 그날 연구실에서 그 약을 훔친 건 당신이었군요. 저는 그 여자가 영국 여자가 훔쳤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그리고 당신은 그 독을 이제에게 먹였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치명적인 실수였던 겁니다. 순식간에 정체가 특정되어 버리는 너무나 특수한 독. 오두막 밖에서 엿듣고 있던 당신은 그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이미 독은 먹인 뒤 이미 손을 쓰기엔 늦은 겁니다. 그 실수를 숨기기 위해 어떤 계략을 짜낸 겁니다. 그리고 갈대발 사이로 얘 등기를 찔렀지. 등기. 대체 어째서 그런 짓을? 그건 물론 영국 여자이기 때문인가? 독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즉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이 체내에 퍼지면 그 효력으로 동공이 수축되어 버리죠. 그러기 전에 피해의 목숨을 끊어버리자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수축이 됐잖아. 그 말대로입니다. 흔적조차 남김없는다면 개발 중인 존재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아우치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있어. 누구지? 또야? 오! 정말이지. 믿는 자지 못한 나고무사님이군. 누가 나고무사냐? 애초에 반증 따위는 필요 없단 말이죠.
단단히 이제 흥분했네요. 맹독을 훔쳐 먹이고 찔렀다. 실컷 멋대로 짓거리고 결국 뭐 하나 증명한 게 없지 말입니다. 그런 말 어쨌든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저기 교수님이 말한 건 말이죠. 이 마비모리 메모에 전부 휘갈겨 쓰고 갈긴지라고 기록한다. 그것이 대흑신보의 명물 말의 족적입니다. 연구실에서 독을 훔칠 수 없었다. 애초에 신체 검사 때문에. 그날 독을 훔쳐 달아난 차. 그것이야말로 진범의 조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이 총꾸러 미소년 놈. 말무리님, 당신은 그때 독을 훔칠 방법이 한 가지 있었다. 그건 이 만년필입니다. 역시 복제비 털로 만든 무기에 엄청 비싼 거 쓰네. 만년필은 그 몸통 안에 흡입기가 들어가 있어서 펜 촉으로 잉크를 빨아들여내서 글자를 쓰는 겁니다. 잉크를 빨아들인다. 그리고 빨아들인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내뱉는 것 또한 기자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는 만년필로 사람 목숨을 뺏었다. 그 흡입기를 써서 독을 만년필 속에 빨아들인 겁니다. 그게 가능할 리가 없다. 연구실에는 도난 방지를 위해 신체 검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 만년필의 안은 조사해 보셨나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본인께 신뢰되지 않도록 거기까지는 조사하지 않았단다. 어찌 이런. 이 만년필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즉
마을머리님께서 현장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대체 언제 이 만년필을 떨어뜨린 걸까? 설마 이 자리 빈틈을 노려 만년필 안에 독을 유리잔에 넣었을 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증인은 영국 레이드에게 취재를 신청했다가 깔끔하게 거부를 하게 돼. 그때 너무 충격받아 손바닥을 떨려 만년필을 떨어뜨린 것이. 그렇다면 어째서 이 만년필엔 잉크가 들어있지 않은 것입니까? 뭐?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만년필에는 잉크가 없습니다. 흡입기 안에 독을 빼내고 난 뒤였던 겁니다. 증인 기자여 어떤가? 이런 게 근대 재판이라고? 아무리 만년필의 인기가 떨어진다 해도 연필심이 똑 부러진다 해도 말머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새로운 연필을 깎을 뿐. 우와! 수리검, 연필 수리검. 만년필 독을 빨아들였다고? 그 단지 트질 뿐이잖아. 아 이거 안 끝나. 존재할 수 있죠. 이것이 근대 재판이다. 근대 재판에서 말을 꺼내려면 증거 품품. 이쯤 되면 알아주십시오, 만문님. 이미 트집이라고 말할 단계는 훨씬 지나갔습니다. 이 약품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겁니다. 그 시약으로밖에 검출할 수 없습니다. 즉,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시약만 있으면 검출은 어린애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약을 말모리님의 만년필 펜촉에 한 방울 떨어뜨려보면 그것으로 이 사건은 완전히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지? 못하게 할 거야 그러면? 변호 측은 지금 당장 검증을 요청합니다. 이건 그거 만물이가 나쁘단 말이 아니야. 왜 그게 몸에 숙이고 보고 그래 정의를 위해 만물니까 우와. 오. 이곳이 미코토바류 사토 던지기구나. 어떻게 하오리는 이걸 어떻게 할 줄 아는 거지? 아니요. 이것은 류타로 던지기입니다. 만년필 펜촉에 시약을 한 방울 떨어뜨린 순간 그 변화는 누가 봐도 명백했다. 우발적이었다.
저는 손을 씻는 척하고 잉크를 버리고 흡입기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빈틈을 노려서 흡입했던 거로군요. 이 만년필 안에 어째서 훔친 거냐? 당연하지 않습니까? 성분조사에 기사로 쓸 생각이었죠. 굿비 개발 중 극약. 신문쟁이로 지낼 수 없었습니다. 와. 저는 그 영국 여자가 사람을 죽였는데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뭐 정의의 심판이라도 내리려고 일부러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자기 욕심이었네? 들켰구나 영국 여자한테. 오두막에서 저는 영국 여자를 기자로서 몰아붙였습니다. 산지를 범했으면서 평화하게 조국으로 도망가다니 용서 못해. 그랬더니 그 자식 저를 크게 비웃었던 겁니다. 어머, 동의 원숭이 씨가 해서 저널리즘 흉내를? 엿보기와 보도를 구별도 못하는 주제에 저라고 저속해. 뭐라고? 사법, 신문, 겉만 번지르르한 원숭이 흉내난 애다니.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불쌍한 생명이지. 빨리 나가주겠어? 이건 명령이야, 원숭이 씨? 그때 저는 떠올린 겁니다. 만년필 안에 숨겨놓은 그 극약을. 어찌 이런 일이. 한시라도 빨리 도망쳐야 해. 머리는 그리 생각했죠. 하지만 자신의 행동의 결말을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쟁이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정적이다.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뭐죠? 당신은 정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자라면 다른 방법으로 정의를 호소할 수 있었을 겁니다. 보도에 정의 따위는 없다고? 네? 9개월 전 그 재판 이후 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잡은 겁니다. 사건 뒤에 은폐된 사실 말이죠. 은폐? 무슨 말입니까? 증인, 장소를 가리고 삼가하도록. 그야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일본인이 외국인의 범죄를 벌하지 못해? 영사재판권은 효력을 잃었을 터. 그런데 그 영국 여자가 출국한다라는 건 영국과 일본 뒤에서 특별한 거래가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어. 거래? 나는 찾아낸 특종을 전부 발표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쓴 기사는 윗선에서 막히고 말았다고. 정부에서 압력이 들어왔다 그렇다는 겁니까? 법이 악을 눈 감아주고 저널리즘조차 진실을 묵살한다면 이 만몰이가 정의의 심판 내릴 수밖에. 만몰이님,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살인죄를 범하고 그 죄를 피고인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습니다. 제자에 불릴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당신에게 정의라는 말할 자격 따위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이후의 후일담은 내일 하도록 하죠. 사실 너무 졸려서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오늘도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안녕.